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여당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을 제정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둘 중 한 곳이 반대하더라도 서울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야당은 뜬금없는 총선 전략이라고 비판하고 나섰고 김포를 비롯해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일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여당이 쏘아올린 김포시 서울 편입의 근거와 쟁점들 집중 진단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듣고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우리 당은 적극적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김포는 서울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류, 출퇴근도 81.5%를 서울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뜬금없는 발표였다. 그리고 이런 행정구역 개편은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다.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시장님을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관계시, 서울시 상당히 관심이 아주 높은데요. 시청자들은 다소 생소합니다. 김포시, 서울시 편입 갑자기 어떻게 발단이 됐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홍준영 교수님 먼저 우리 참석하신 두 분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홍준현 교수님. 네. 갑자기 시청자들한테는 조금 생소한데 서울시 편입 얘기 김포시에 갑자기 드러나게 된 발단, 지금 쟁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얘기하기 이전에 예. 경기도 분도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분도를 지금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기도가 북과 남으로 나눠졌을 때 김포는 딱 그 경계선에 있게 되죠. 예. 만약에 이게 북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네. 위로는 한강이 있어서 북부 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구역만 놓고 본다면 남쪽에 있는 섬처럼 남게 될 것이고 예. 남쪽으로 잔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옆에는 인천, 옆에는 서울, 그러니까 경기 남부의 주된 지역하고는 연접하지 않는 그래서 또 다른 또 섬처럼 남게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 김포시가 갖고 있는 딜레마는 충분히 좀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도 얘기, 경기도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로 만드는 과정에서 김포시가 중간에 여기 섬처럼 남게 되는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울시 편입하는 얘기가 나왔다. 이 문제가 정치권에 지금 제기되는데 오래전부터 조금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김포시가 지금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이제 그 시장이 됐는데 네. 민주당이 그 지난번에 그 시장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서울시의 9호선 지하철역하고 5호선 지하철역을 연장해달라는 걸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접근성 자체가 그 한강로라고 해서 올림픽 대로 연장선이 있습니다. 그 길로 통해서만 서울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길을 건너서 그 일산을 거쳐서 내려오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GTX D 노선을 예. 현재는 지금 부천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걸 여의도로 연결해달라 했다가 처음에는 여의도가 아니고 강남으로 연결해달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김포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그 서울의 접근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는 것이 좀 더 이번에 그 김병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좀 더 확대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경기도가 남북으로 이렇게 가르게 되면 한강을 중심으로 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고 또 남쪽을 만들게 되면 중간에 부천과 인천 광역시를 끼고 중간에 섬처럼 남아요. 네. 사실은 뭐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서울로 편입이 되더라도 어떻게 서울의 모양이 선형도시지만은 삐쭉 튀어나오는 그런 모양이 또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갈 곳이 없는 정도로 돼버렸죠. 그러던 차에 이번에 그 차량 기지창에서 김기현 대표가 뭐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해야 되겠죠. 예. 서울 편입 얘기를 한 겁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분도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이런 문제인데 그러면 현재
경기도, 김포시, 서울시, 더군다나 지금 정치권 각자 입장이 지금 어떻게 좀 다릅니까 현재 지금 보면? 당연히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상반된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죠. 사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것이 서울시가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거든요. 서울시. 네. 그 이유는 제가 봐도 굉장히 복잡한, 서울시 입장에서도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이 통합된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되는 행재정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거든요. 재정적인 차원에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무슨 변화가 생겨요?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렇죠. 김포시가 김포구로서 만약에 들어왔다. 예. 그랬을 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해주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조정교부금. 예. 네. 그것이 복잡한 산식에서 어떻게 다른 25개 자치구가 지금보다 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이제 다 따져봐야 될 겁니다. 예.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 인구 50만 되는 시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예. 경기도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보통 그런 데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그런 경제적으로도 아니 재정적으로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뭔가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예. 이 딜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주는 게 있고 받는 게 있고 서로 간에. 근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현재 받을 게 거의 없거든요. 경기도는 서울시에서 받을 게 예. 하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오늘 기사 보니까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는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소위 환경 기초 시설의 이 지리적인 지금 한계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좀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부지를 수도권 찾을 수가 없어서. 예, 원래 수도권 매립지에 같이 쓰던 걸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못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또 어느 자치구가 가느냐 때문에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예.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김포시의 그런 공간적인 여유로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또 이득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기도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 금방 나오질 않네요. 행정구역 재편은 그 생활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봐야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도와 시 사이에도 그렇지만 이 군과 군, 시와 시도래요. 아주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예. 오른쪽에 수원시가 있고 왼쪽에 용인시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행정구역을 나눌 때는 도로나 하천을 따라서 나눴지만 새로운 도로가 나게 되면 이게 갈리게 됩니다. 수원 쪽에 붙어 있는 흥덕지구가 바로 이 수지지구가 용인입니다. 근데 수원이 훨씬 가깝죠. 예. 지방도 마찬가지로 저기 이천시 장원읍 같은 경우 보면은 하천 하나 놓고 음성군 강북면이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음성군인데 행정구역은 전혀 다르거든요, 이게. 생활피는 다르고.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된다는 문제가 없는데 예. 김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차원은 또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고 뭐 재정 자립도도 또 다르고.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경기도에서는 쉽게 판단을 못할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는 네,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아까 뭐 인터뷰한 것 같아요. 예. 그 인터뷰했는데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정치적인 논리로 풀면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또 국회에서 뭐 의원 발의로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그 김포시 의회 의원과 또는 뭐 경기도 의회를 다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포 시민들은 서울시 편입이 되면 일단 뭐좀 대부분 다 좋아하지요. 일단 뭐가 좋은 거예요? 가장 먼저 교통이 서울시에 편입이 되다 보니까 지금보다 여러 가지 버스 노선이 여러 가지 늘어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교통 서울시에 편입됐다고 뭐 김포 골드라인이 황금라인이 아니요, 되는 것도 아니고. 골드라인 말고 서울에서 진입되는 서울 지하철도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건 뭐 서울시가 결정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것도 뭐 한참 걸리겠죠. 그렇죠. 시간은 많이 걸리죠. 엄청 어차피 오래 뭐 걸리겠죠. 당장 뭐가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제 사실은 반대 교부가 있어요. 이 세수는 같은 세율을 곱하더라도 요율은 같더라도 그 배율이 다르기 때문에 재산세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집값이 좀 오를까요? 글쎄요, 주택 가격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엔 뭐 김포시에 살았기 때문에 예. 드리는 말씀인데 김포 시민이라면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주민투표라든지 또는 뭐 의회가 지금 뭐 민주당이 좀 그 많다 하더라도 그렇게 등을 얻고 다음번도 선거를 생각한다면 김포시만큼은 반대가 안 될 것 같아요. 김포시. 네.
저는 조금 다른 어떻게 생각을 갖고 생각하시죠? 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말씀하신 네. 게 맞을 수는 있는데 김포시에 지금 찬성을 하는 주민들 네. 이 살고 있는 것은 대부분 김포 신도시 쪽. 다시 말해서 서울하고 연접해 있는 네, 김포 즉 신도시 동지역 주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찬성하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계시다. 그렇죠. 네. 근데 김포시의 특징은 이게 다른 편입 절차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 게 김포시는 도농 복합 형태의 시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복합 형태. 그렇죠. 즉 읍면이 같이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김포시 내에는 그 읍면이 같이 존재를 하는데 이 읍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 예. 일단 생활권도 서울 생활권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아, 또 하나 예. 만약에 김포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서울시의 김포구로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예. 현재 지방자치법상으로 특별시에는 자치구만 둘 수가 있습니다. 다른 뭐 시라든가 군이라든가 이런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아, 구 밑에 더 밑에 추천시 아니 특별시 밑에는 자치구만 자치구만 둘 수 있다.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중에 자치구만 둘 수가 있습니다. 예. 광역시에는 군도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김포시가 구로 들어온다면 또 자치구 밑에는 하부행정 단위로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포시에는 읍면동이 있어요. 네. 근데 자치구 밑에는 동만 둘 수가 있고 읍면은 또 둘 수가 없습니다. 그 뭐 행정구역으로 그걸 그냥 없애면 그냥 동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그렇죠. 그러면 읍면이 동지역으로 다 재편이 되겠죠. 예. 이럴 때 문제가 뭐냐? 지금까지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농어촌 특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례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특례, 김포가요. 농어촌 특례. 신도시가 들어가기 전에 전체 인구가 20만이 안 됐어요. 예. 지금 47만이 넘습니다. 김포시 새로운 50만 신도시를 정도. 355만 평 개발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왔거나 신도시에 사는 인구가 예전에 살던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대도 있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볼 때 만약에 투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네. 말씀하신 대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큰데요. 네. 크지만 하지만 반대를 하는 여전히 분들 많이 있을 반대하는 거고 부분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경제적으로 손실을 그렇죠. 보게 되는 분도 나올 거고 지금 예. 그런 분들은 아직 정확히 자기가 만약에 구로 서울시를 편입되면 얼마나 손해를 입는지 잘 몰라요 아직.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권이고 어디고 명확하게 김포시장도 명확하게 알려준 바가 얘기를 하지 없거든요. 않죠. 또 하나는 어. 김포시의 세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예. 지방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거 있죠. 그렇죠. 지방의 재정이 약한 음. 곳에 재정 조정을 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게 있는데 자치구는 지방 교부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치구는 김포시는 현재 지방 교부세를 지금 받거든요. 받고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방 교부세를 못 받는다. 못 받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서울시 예산에서 일부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건- 중앙정부에서만 안 받는 거죠. 중앙정부 그건 네, 원래 어. 그 김포시도 도로부터 조정교부금을 받던 게 있고요. 예. 물론 서울시로 가면은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받게 되겠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도의 조정교부금을 받던 것이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이 플러스가 된다고 보기는 힘들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지방세에 있어서도 예. 지방세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예. 자치구세하고 시세는 세목이 다릅니다. 자치구세와 시세는 세목이 다르다. 네, 그러면 자치구세는 세목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자체 재원으로서 지금까지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세금 문제가 그런 있을 예. 수 있다. 좀 세금 문제를 조금 상세히 아마 정치인들이 지금 김포시 서울시 편입 얘기하면서 좀 얘기했더라면 김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좀 보는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권도준 교수님, 만약에 김포시가 이렇게 서울시 편입 얘기 나오면 사실 김포시 못지않게 서울시에 붙어 있는 도시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데는 어떤 군데들이 가장 지금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김포시 얘기를. 뭐 하남시라든지 또 뭐 광명시나 과천시나 뭐 다 붙어서 부천시까지도 편입하겠다고 얘기하겠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저는 뭐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왜 어떤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이 쇠퇴하고 소멸하고 있는데 서울을 점점 키우는 건 이게 잘못됐다고 보이죠. 사실은 지방의 직주 근접처럼 첨단 산업지를 만들고 좋은 일자를 만들어서 오히려 지방으로 내보내야 될 판인데
서울로 끌어들이는 표현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서울을 이거는 뭐 넓혀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논리로 지금 발언한 거 아닌가. 합병까지는 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고 어렵겠지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하남시나 광명이나 또는 뭐 과천이나 부천이 얘기하면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아마 여당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나 데가 얘기하면. 그게 실현되기 전까지는 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요. 예. 사실은 뭐 서울 시민도 그걸 바라진 않을 것 같아요. 서울 왜냐하면 시민, 서울의 일부 자치구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안 된 곳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서초, 강남, 송파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100%가 넘는데 그 돈을 받아서 거기다 넣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싫어할 수 있고. 저 재정 자립도가 낮은 데다 넣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저 자치구에서 걷어서 자치구에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해서 예. 이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 합의가 아니고. 서울시 합의가. 네, 이거는 뭐 그래 되면 또 경기도를 남북으로 나누게 되면 그 인구가 또 들어오게 되면 그 남북 경기도도 인구가 감소하고 그 독립적으로 경기 북부 남부도가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이게 지금 그 김포시 말고 지금 뭐 편입 얘기가 만약에 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데가 전부 경기 남부에 해당되는데 예. 그럼 남아 있는 경기 남부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확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김포시, 서울시 편입만 해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필요성을 얘기할 때 김포시에서 출퇴근하는 분의 85%가 서울로 간다. 그래서 편입이 필요하다고 그 정치인 유이동 여당의 정책의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통계 85%나 출퇴근의 85%가 서울시로 간다. 통계 좀 이상한 듯한데 그 맞습니까 그거? 확인이나 하고 얘기했어요 그분? 예, 그걸 정확하게 사실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수치가 자칫 일반적으로 듣는 사람들한테는 좀 잘못 인식되게 만들어주는 수치를 제시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게? 분모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보통 통근 통행량 같은 거 그 비율을 따지고 할 때는 그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통근 통행량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내에서도 통근 통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포시 내에서도 예. 통근을 하니까. 그 인구도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예. 그 인구가 크면 클수록 그 도시는 자족성이 큰 거죠. 다른 곳으로 안 가니까. 근데 그 인구 중에서 그 통근 통행 인구 중에서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인구의 비율을 따져야 사실 정확한 수치죠. 그렇게 되면 그게 한 12.7%, 13% 이 정도 되거든요. 85%가 절대로 아니죠. 그 85%는 어떻게 나온 수치를 인용했을까요? 그분은? 아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추정컨대는 아마도 김포시 밖으로 나가는 통근 통행 인구 중에 그 중에 서울로 가는 인구의 비율은 85%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통계. 그래서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의 예. 문제인데 지금 85% 통계를 잡는 그런 식의 산식은 쓰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전체 통근 통학하는 분 중에서 서울시로 가는 비율로 계산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10% 물론 12.7%. 예. 그렇게 인용을 했으니까 85%의 숫자 통계는 조금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 수치 자체가 의미하는 게 한 도시가 다른 도시에 얼마나 그런 경제 활동에 의존도가 있느냐 하는 걸 출퇴근의 보기 그 때문에. 수치를 김포 시내에서 움직이는 건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밖으로 나가는 예. 사람들이 예. 인천으로 가고 부천으로 가고 가는데 또 뭐 일산으로 가는데 그 그중에서- 전체 중에서 서울 방향이 몇 프로인가? 그렇죠. 그걸 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저기 보면 그런 식으로만 따진다면 김포보다 서울 출퇴근 비율이 높은 곳도 또 절대수가 많은 곳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따진다면.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예. 이유, 그런 이유 때문에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해야 된다는 게 확실히 이게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지금 그 서울로 오는 그 퍼센트가 광명이 제일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포보다 많습니다. 네. 김포는 12.7%인데 예. 광명은 지금 20.4%입니다. 그 비율로만 그리고 보면 하남시도 20.2%고 예. 또 과천도 19.9%나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과천은 강남에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서울로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20%도 안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저렇게 이제 도시를 벗어나는 그 비율을 따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아까 우리 권대중 교수님은 이제 수도권의 집중에 우려가 있고 지방 어떤 발전이 필요한 차원에서 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면 바람직하지 않으시다는 주장을 네.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서울 세계적으로 대도시를 더 크게 만들자.
메가시티로 만들다는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다는 국가 간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그거는 있고. 팬데믹 이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 팬데믹 이전에는 오프라인 쪽에서 그 뭐랄까 쇼핑도 하고 여행도 가고 했지만 지금은 그 거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도 뭐 재택근무도 하잖아요 지금. 점점 그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은 옛날처럼 장치 산업이나 뭐 현장 산업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분산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불구하고 점점 직주화 시킨다고 해서 도시 경쟁력이 높아지느냐? 꼭 그런 저는 건 그게 아니다.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는 도시 경쟁력이 인구였다고 봐요. 소비가 따르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는 뭐 소비라는 게 뭐 직접 나가서 소비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도 많이 하거든요. 예. 오히려 지방의 경제를 살려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고 지방의 첨단 사업을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예. 또 그들이 서울에 오지 않도록 거기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서울에 있는 또는 수도권에 있는 인력도 글로 오히려 가게끔 만드는 게 균형 발전에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로 해서 묶어 놓게 되면 오히려 혼잡도만 높아지고 교통이나 교육이나 환경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무작정 서울로 편입은 꼭 바람직하진 않다. 이거는 좀 심사숙고해서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서울도 메가시티로 키우고 지역 균형 발전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가면서 균형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무작정 이게 반대하는 게 할 수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항상 이제 메가시티 구상 우리 권대중 교수님도 조금 그렇죠. 이제 예, 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작년이죠. 그때 처음으로 이제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초광역 협력과 예. 관련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의 메가시티 얘기를 시작한 것은 예.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의 그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 당시에 부울경이 그렇죠. 가장 핵심이었습니까? 예, 부울경, 그다음에 대구 경북, 대구, 그다음에 경북. 광주 전남 이런 지역에서의 원래 부산이나 대구가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그 경제력을 키워주는 차원에서 그 메가시티 구상을 하게 됐던 것이고. 근데 별다른 진전이 전혀 없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메가시티 주장을 갑자기 서울에다 들이대는 것은 물론 서울도 그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 예. 그 서울의 어떤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건 분명히 큰 맞는 얘기이긴 한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우리가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서울보다는 부산의 그 주변 지역, 대구의 주변 지역 예. 그걸 더 확대하고 그곳의 중심성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부산에 오히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예. 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 중에 서울이 작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이 다른 국가의 다른 대도시에 대도시에 비해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다. 작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많이 비교하는 게 도쿄도라든가 런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도쿄도의 면적이 이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쿄도. 네. 예, 2,194 그러네요.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예. 도쿄도가. 음. 그러면 서울이 지금 605니까 예. 훨씬 커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같은 잣대를 놓고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에요. 아, 저 면적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왜 그렇죠. 왜 어려운 예. 거예요? 왜냐하면 도쿄도에서 서울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따져보려면 도쿄도에도 특별구, 우리의 자치구에 해당되는 특별구가 있습니다. 23개 특별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25개 자치구가 있듯이. 사실 그 면적을 비교해보면 비슷합니다. 아, 근데 도쿄도의 23개 특별구만 서울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로. 도쿄도에는 그거 말고도 시가 26개 시가 있습니다. 또 그 일본의 경우는 시정촌이라 그래서 시와 정촌이 기초자치단체거든요. 예. 그래서 26개 시가 있고 예. 5개 정, 그다음에 8개 촌이 있습니다. 만약에 김포시가 들어온다면 김포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 아예 도쿄도처럼 이런 구조로 행정 체제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 결국 경기도가 수도권이에요. 서울도가 되는 겁니다. 아, 경기도가 예. 이런 식으로 도쿄와 비슷하게 예. 하면 그러니까 저렇게만 이제 직접 비교해서 서울시가 대도시에 작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작지 않다. 예,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너무 이게 같은 잣대가 아닌 걸 우리가 단순히 면적
통계 나온 면적만 보고 비교하는 거는 네.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이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서울 인접 지역, 경기도와 서울시의 흐름이 어떻게 좀 달리 움직입니까? 하는 같은 흐름을 보입니까? 아무래도 달리 움직이는 분명하죠. 선호하는 지역이 바로 서울도 서울 내에서도 다르거든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성동 여기를 좋아하잖아요.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도 서울의 신도시가 아직도 남아있는 강남 지역. 그 지역을 누구나 선호하게 되고요. 예. 또 이 강남 지역에서 가까울수록 또 선호하는 도가 높아져요. 이 경기도도 분당이라든지 과천. 좀 더 떨어진다면 이제 새로운 그 개발 가능성이 있는 목동이라든지 여의도 지역. 예.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면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 단계별로 그 수도권과 서울과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선호하는 지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예. 지금보다는 뭐 여러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우선은 그 편입 이전에 그 김포시가 뭐가 그 생활에 필요한지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먼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죠. 교통 그다음에 문제가 교육 출퇴근. 문제입니다. 교통 교육 문제입니다. 출퇴근 내 문제와 네. 교육. 네,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이제까지 그 주장해왔던 지하철 5선이나 5호선 연장. 9호선 연장선, 특히 이제 5호선은 거의 되는 것 같이 얘기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이 교통 지역을 좀 더 해소시키면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김포 시민들이 굳이 내가 왜 서울로 편입을 해야 돼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김포시장이 곧 만나잖아요. 네. 우선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함께 우선 교통지역 해소를 위한 방안이나 제대로 마련하는 걸 먼저 하면 어떨까요? 이 서울시 그게 지난 4월 14일 날 그 원희룡 장관이 네. 김포의 골드라인을 탔어요. 타고 직접 가서 이걸 당연히 임시 해결하겠다고 해서 전세 보수도 내놓고 했습니다. 어땠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통 교통수이 상황 별로 없었습니다. 없죠. 그래요? 네. 뭐 그럼 의지가 좀 약한 겁니까? 아니 그 골드라인 자체가 작아요. 너무- 그게 이제 두량이 움직이거든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두량이 움직이는데 그 무인입니다, 무인. 근데 지하를 내려가서 그걸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길지도 않은데 그나마도 이제 신호등이 없으니 그걸 타지만 또 교통이 편리하면 그게 또 용인처럼 또 안 탈 수도 있어요. 표를 끊고 내려가서 기다렸다 타고 또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편하거든요. 이게 지상으로 트램처럼 다녔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하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통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김포에 47, 8만이 되는 인구가 뭐 서울로 12% 이상 13%가 이동한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강 대로하고 김포 대로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교통 체계만 좀 갖춰서 편리해지면은 뭐 이 합병 얘기보다도 오히려 더 교육 문제까지만 해놓으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편입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가장 걸림돌이 될 분야는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편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방자치법상 용어로는 이걸 폐치 분합이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를 아예 없애는 거, 폐지 또는 이렇게 나누는 거, 분할하는 거, 이렇게 분이 되고요. 네. 이제 치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합의 이제 지금 말하는 케이스가 합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정부 입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정부 입법이 아니라 의원 입법을 통해서 특별법으로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부 입법을 통해서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해야 되는데 관계지방의회입니다. 의회. 관계지방의회라고 했을 때 그 관계라는 게 뭐냐 하면 그런 편입이나 이런 패치 분합이 일어났을 때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말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김포시의회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청취한다가 아니라 결국은 찬성 의견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또는 주민투표를 행안부가 그래서, 예.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도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다 주민투표를 해야 민의가 수렴이 되는 영향을 거니까 받는 주민들이.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주민투표를 다 해야 되는 게 전 맞다고 그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다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회로 법안이 넘어가서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통해서 예. 하게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되고요. 되고요. 예. 하지만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바이패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의원 입법이죠. 예, 특별법으로. 예, 특별법으로 의원 입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예. 물론 의원 입법이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예, 예.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나 행정체제 개편이 대부분 다 의원 입법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네. 강원특별자치도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것도 네, 그것도 의원 입법으로 입법. 한 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필요하는데 이 이슈가 세종시 이슈 노무현 대통령 때 그런 그 정도의 좀 폭발력이 내년 총선에서 있을까요? 어차피 정치적 이슈로 지금 번지고 있는데.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한경수도 이전에 얘기했죠. 그게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예, 이거는 그때는 뭐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요. 예. 이거는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도 일부에만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단지 이제 여야 합의로 행정구역 재편 얘기는 예전부터 나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경기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거나 이렇게 편입 문제는 아마 이제 그 뜨거운 간장처럼 떠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홍준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